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입니다. 아니 언제 3월이 돼서 날씨까지 풀려버렸답니까? 이런 밖에 나가서 놀고 싶잖아요. 그래도 이불 밖으로 나갈 땐 나가더라도 일요일 아침 10시 여러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기묵회 즐겨주시고 가셔야죠. 바로 들어갈게요. 고고! 첫 소식은 훈훈하게 가보시죠. 올해 39살인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피플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상식에서 의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당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글렌 파웰이기를 바랍니다 라며 엄청나게 곤혹스러웠던 에피소드를 전했네요. 때는 2023년 아만다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에 디올의 오드크뚜리 드레스를 입고 참석을 했는데요. 요렇게 레드카펫 포토타임 중 왼쪽 팔을 내리자 드레스가 갑자기 쭉 흘러내렸고 이때 아만다는 뭔가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다죠. This look, I mean, you look fantastic. Yeah. Tell me one more time. Archival Dior. I like the way that you said it. That you were like archival Dior. It keeps breaking. I'm not kidding. It keeps ripping. It's actually like breaking. Oh no! It's like I'm like tacked. I'm just gonna take off my dress. I'm just gonna take it off. It keeps ripping. It's fine. It's fine. It literally is. It's fine. Honestly, it's old. It's beautiful. vintage. It's gorgeous. 그리고 본 시상식 때 And the critics' choice is Amanda Seyfried, The Dropout. 수상을 하게 된 아만다는 드레스가 점점 내려가자 요렇게 팔을 양쪽으로 벌린 어정쩡한 자세로 무대 위로 올라가고 To what we made, Dropout crew. I mean, it's just. 수상 소감을 말하는 중에도 계속 드레스를 올리죠. 이때를 회상하며 아만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레스가 약간 꿰매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분해되기 시작했어요. 레드카펫에 서자마자 몸에서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벌어진 에피소드가 진짜입니다. 수상 후에 테이블에서 글렌 파웰과 얘기 중이었어요. 서로 농담을 주고받다가 제가 팔을 딱 들었는데 그냥 제 가슴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완전 망가진 거죠. 그 순간 우리 둘은 비명을 질렀고 글렌은 신사답게 저를 가려줬습니다. 아마도 보진 않았을 거예요. 결국 저는 다음 수상에서 다른 사람의 재킷을 입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안 그랬다면 제 가슴만 보였을 테니까요. 네, 이런 훈훈한 이야기. 글렌 파웰.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벤 애플렉의 전처 제니퍼 가너가 남자친구 존 밀러와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떴어요. 그 이유는 제니퍼와 벤의 사이가 너무 가까워 보여서라는데 모르고 만났습니까? 어쨌거나 존 밀러의 관계자는 존은 제니퍼와 벤 사이에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언론을 통해 둘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불쾌해하며 무례함을 느끼고 있다. 벤 애플렉이 제니퍼 로페즈와 이혼 후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등 대부분의 휴일을 제니퍼 가너와 보내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존은 지금 자신이 제3자가 된 느낌을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 벤 애플렉과 제니퍼 가너가 다정히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제니퍼 가너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다 라며 현 상황을 알렸는데 사실 올 게 온 거죠. 많고 많은 일상, 아이들과의 순간, 지역 봉사 및 각종 상담까지 너무 많은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존 밀러가 둘을 의심한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요 장면 이게 좀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건 좋은데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 아니냐? 이건 현 남친에게 전혀 배려가 없는 행동이다 라는 반응인데요. 저 같아도 여친을 만나러 갈 때마다 진격의 벤 애플렉을 만나면 빡칠 것 같긴 합니다. 밀러 형 그냥 딴 여자 찾아요. 얘는 안 돼요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존 밀러도 전처인 캐롤라인 캠벨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제니퍼가 존을 최근에 사귄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무려 2018년부터 사귀고 있습니다. 벤과 제니퍼는 2015년에 이혼을 발표했고 2018년에 딱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부터 사귄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존과 캐롤라인도 2014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2018년에 이혼이 확정납니다. 근데 이럴 거면 이혼은 왜 한 거지? 이번 소식은 국내에선 화제가 잘 안 됐던 이슈인데요. 얼마 전 열렸던 오스카 시상식 백스테이지에서 가여운 것들의 엠마 스톤과 서브스턴스의 마가렛 퀄리가 싸우는 듯한 모습이 틱톡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었죠. 한번 보시죠. 네, 이런 영상에 Yeah, thank God, because you and I are about to freaking hang out. 요런 추측 영상까지 일파만파 퍼지자 둘이 무슨 일 있음? 와 진짜 때리려는 줄. 엠마는 왜 뒷걸음질 치냐 푸키푸키 라는 등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작년 5월 칸 영화제에서도 한바탕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재조명되면서 뭐야 둘이 진짜 사이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던 찰나 바로 뒤에 웃으면서 끝내는 모습과 이번 시상식장에서 엠마가 마가렛의 드레스를 밟고 미안해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싸운 거다 아니다 이런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럴 땐 나타나야죠. 입술읽기 전문가 림 리더 니콜라 히클링이 직접 등판해 데일리메일을 통해 판독 내용을 밝혔습니다. 언뜻 보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걱정 마세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마가렛은 엠마에게 그래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번 이러고 놀아요. 라는군요. 오해입니다. 오해. 이혼한다던 카냐와 비앙카가 계속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여러 차례 걸친 토론 끝에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데요. 이런 소식이 뜨자마자 비앙카는 란제리룩 롤러스케이트 짤 등 온 가족의 주간 기묘회에는 차마 게재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진들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본인 말로는 2023년에 이탈리아에서 찍었던 사진들이라는데요. 헤어스타일이나 배경이나 맞아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비앙카의 이 네이키드 룩이 계속될 거라는 거. 얼마 전 카니의 전 여친인 모델 엠버 로즈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비앙카의 복장을 100% 카니가 컨트롤하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건 자신도 카니한테 그런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며 당시 울고 불고 짜도 카니가 하도 강요해서 자신도 투명 드레스를 입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목요일 카니가 결성한 주일 예배 찬양팀 썬데이 서비스의 공개 오디션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비앙카와 똑 닮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기사가 떴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그냥 추리닝 입고 온 교회형 아닙니까?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 며느리 바네사 트럼프가 사귀고 있다죠. 바네사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2005년에 결혼을 했다가 2018년에 이혼한 바 있고요.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 이 소식이 피플지부터 베니티 페어 등등 쫙 도배가 되고 있는데 접점이 뭔고 했더니 애들 학교가 같아요. 둘 다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살고 있고 자녀들이 같은 학교인 벤자민 스쿨에 다니고 있어서 학부모끼리 만난 거죠. 특히 바네사의 딸인 카이 트럼프가 골프를 잘 치고 마이애미 대학교를 골프로 진학할 예정이라 관심사가 좀 통한 것 같고요. 카이와 우즈는 같은 골프 토너먼트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골프 선수가 되고 싶은데 새아빠가 타이거 우즈면 뭐 말 다 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며 아주 기뻐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즈와 트럼프도 꽤 친하거든요. 트럼프가 워낙 골프 애호가고 옛날부터 초청해서 라운드를 뛴 적이 많고요. 게다가 우즈는 전성기 때 트럼프 소유 골프 리조트 광고에도 등장했었죠. 2019년엔 트럼프가 우즈에게 자유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는데 이건 미국 시민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얼마 전에도 백악관에 갔다 왔고요. Would you want to just say a couple of words, Tiger? He doesn't. Tiger. It's an honor to be here. It's an honor to be here with you, Mr. President. 게다가 트럼프는 이참에 우즈에게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소유의 골프클럽에서 자기 손녀와 골프를 함께 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즈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별세했고 최근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힘든 시기가 더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타이거 우즈는 골프 킹이자 불륜 왕이었습니다. 2004년에 스웨덴 출신 모델 엘린 노르데그렌과 결혼해서 두 자녀까지 두고 있었는데 2009년 11월 우즈가 자신의 플로리다주 자택 근처에서 자동차 사고를 냅니다. 우즈의 불륜 소식이 보도되자 우즈와 엘린이 격렬한 언쟁을 벌이곤 우즈가 혼자 차를 몰고 집을 나와 홧김에 엑셀을 밟다 나무와 소화전을 들이받았다는 게 밝혀지죠. 결국 우즈는 아내와 싸운 이유였던 불륜을 인정했는데 문제는 한 명하고만 한 게 아니었어요. 불륜 상대가 무려 10명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고 여러 기업들의 스폰서십이 우수수수수수수 철회됐죠. 그래서 우즈는 공개 사과를 하면서 자기가 성중독이라고 밝힙니다. 결국 2010년 8월 23일에 우즈와 엘리는 공식적으로 이혼을 합니다. 합의금이 정확히 공개된 건 아닌데요. 언론 추산 1억 달러 언저리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환율로는 1,500억 원에 육박하죠. 이건 당시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백악관에서 훈장 받고 얼마 전에도 백악관 또 가고 대통령이랑 친구고 레전드는 레전드예요. 불륜 레전드. 얼마 전 SBS 박하선의 시네타운에서 풀어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And the Oscar goes to Adrian Brody. 에드리언 브로디가 브루탈리스트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된 순간
씹던 껌을 아내에게 요렇게 던져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둘이 결혼은 안 했으니까 파트너라고 하겠습니다. 에드리언은 당시 입안에 있는 걸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라고 밝혔는데 삼키는 옵션도 있지 않냐는 비판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45초 컷 룰이 있는 수상 소감을 5분 넘게 해버려서 기네스북의 신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사실 과거 피아니스트로 20대의 나이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탔던 에드리언은 수상 발표자로 무대에 올라온 Adrian Brody. 할리베리에게 진한 딥키스를 때려부었고 할리베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 그러나 역시나 그녀답게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며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에드리언에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당시 에드리언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라고 해명합니다. 할리베리는 너무 놀랐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러웠다 라고 답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엔 수상자인 샤를리즈 테론을 발표하기 전에 에드리언이 이렇게 합니다. And the Oscar goes to Charlize Theron. 감동 속에서 샤를리즈는 무대로 올라 에드리언에게 가벼운 키스를 해줬죠. 아무튼 이렇게 22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번 시상식 때는 할리베리가 레드카펫 위에서 리벤지 키스를 해버립니다. 이걸 인스타에 올리면서 나도 뭔가 돌려줘야 했어 라는 글을 적었고요. 유쾌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에드리언의 이야기라기보단 에드리언의 파트너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에드리언은 2007년에 현재 크리스 햄스워스의 아내인 엘사 파타키와 2년가량 사귄 바가 있고 모델 라라 레이토와 6년가량 사귄 뒤 지금의 파트너 조지나 체프먼과 만났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게 만든 장본인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아내였습니다. 조지나는 하비가 첫 번째 아내와 헤어지기 전인 2004년부터 하비와 사귀기 시작했고요. 당시 하비의 나이는 52살, 조지나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둘은 2007년에 결혼해서 10년을 같이 사는데 공교롭게도 20년 동안 하비의 권력이 헐리우드에서 가장 막강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비 와인스타인의 엄청나게 많은 범행을 부인이자 가까운 가족인 조지나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조지나 체프먼은 패션 브랜드 마르케사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비 와인스타인이 제작한 영화의 시사회와 시상식 레드카펫에 오르는 유명 배우들이 죄다 마르케사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남편 권력으로 자기 브랜드를 부당하게 홍보하고 특혜까지 받는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여러 여배우들이 드레스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하면서 대차게 욕을 먹습니다. 조지나 체프먼은 영국에서 커피 회사를 운영하는 집 딸로 꽤 유복하게 자랐는데요. 배우로서 필모를 보면 2001년부터 8년간 작은 조연만 했을 뿐인데 2012년부터는 돌연 프로젝트 런웨이 올스타즈의 진행자이자 심사위원을 7년이나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비 와인스타인이 공동 창립한 회사인 미라맥스 및 와인스타인 컴퍼니가 제작 및 방영했던 프로그램이었고요. 하비는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였죠. 그러다 하비 와인스타인으로 촉발된 미투가 터졌고 조지나 체프먼은 바로 이혼을 선언하곤 내 남편이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고통받은 모든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발언. 이에 사람들은 자기 남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가 없다. 이런 침묵과 무관심은 사실상 방조 아니냐? 라면서 조지나는 또다시 비난을 받습니다. 이혼 후에는 서서히 헐리우드에서 페이드아웃 됐었는데요. 이번 아카데미에서 에드리언 브로디가 수상하면서 다시 한번 카메라 원샷을 받게 됩니다. 사건 이후 에드리언과 사귀면서 개인적인 삶을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사건의 그림자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SBS 박하선의 시네타운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충격적인 영상이 국내에 퍼지며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곧 무너질 듯 위태로운 천장, 악취가 가득한 화장실, 비바람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천막 같은 집.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6.25 참전용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와 청테이프로 급히 엮은 허술한 문, 구멍이 뚫린 벽과 천장, 차디찬 시멘트 벽과 낡은 간이 침대. 우리가 믿기 힘든 이 참혹한 현실은 한 한국 기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참전용사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조국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사는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하지만 그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발전했으니까요. 그렇게 허름한 방 한켠에는 지금도 빛바랜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세상에 알린 곳은 바로 인프레쉬라는 한국 기업인데요. 이곳은 육군 장교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년간 잊혀진 영웅들을 찾아 그들의 삶을 개선해 왔습니다. 피부암으로 고통받지만 씻을 수도 없는 환경에서 힘겨워하던 참전용사, 병든 아내를 돌보는 일조차 어려웠던 일상이 멈춰버린 참전용사,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던 전국 각지의 참전용사들까지 참혹한 환경에 충격을 받은 인프레쉬는 즉시 이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긴급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신속히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인프레쉬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빈곤 탓에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던 참전용사를 위해 현지 병원과 협력하여 대규모 수술을 지원했고,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은 한국인들에게 끝없는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I consider the Republic of Korea my second home.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인프레쉬가 출시한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는 기억이라는 주제 아래 6.25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알리고 그들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티셔츠는 단순한 굿즈가 아닙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참전 용사들에게 직접 후원되며 그 후원금은 동참해주신 모든 한국인의 이름으로 전달됩니다. 저 역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아름다운 활동에 동참하였으며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참전 용사님들의 삶이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후원 티셔츠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우리의 영웅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주간 기묵회를 달궜던 진에크먼 부부의 사망 소식. 댓글들을 보니까 부부의 유산과 이들의 자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요. 진에크먼의 유언장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약 8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한화론 1150억쯤 됩니다. 그런데 진에크먼은 2005년 6월 이후로 유언장을 업데이트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재산 수탁자는 아내인 아라카워로 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진에크먼과 첫 번째 부인인 페이 말티즈 사이에 둔 세 자녀인 크리스토퍼, 레슬리, 엘리자베스의 이름이 유언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아라카와가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헤크먼의 돈을 이 자녀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걸 알고 첫째 아들인 크리스토퍼가 발빠르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재산분쟁 변호사인 앤드류 M. 카첸스타인을 고용했고, 딸 둘은 언론에 나서는 모습이나 사건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 사실상 한 팀이라 아들과 두 자매 사이에 법정 배틀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라카와의 유언장엔 부부가 90일 차이로 사망할 경우 동시 사망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 경우 모든 의료비 부채를 갚은 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아라카와가 없었다면 진에크먼이 진작에 세상을 떴을 거라는 주변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는데요. 그녀는 심한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을 최선을 다해 돌봐줬다고 합니다. 헤크먼 본인은 자기가 커리어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몇 달씩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90대쯤부터 아내 아라카와의 도움으로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죠. 하지만 헤크먼이 자녀들의 이름을 유언장에 적지 않은 건 일종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건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는 자신이 세상을 먼저 떠날 거라고 확신했고 그 뒷감당은 아내가 해줬으면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방치해서 시신이 미라화돼서 발견됐다. 이들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여론도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직계 상속자들이고 유언이 불분명하면 자녀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유산 상속의 정당성 여부는 앞으로도 시끄러워질 듯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제 아주 따끈따끈한 특집이 공개됐죠. 스트리퍼가 재벌집 아들과 응쯔뽀하는 영화 아노라를 분석 리뷰하고 도대체 왜 이 영화가 아카데미 트로피를 5개나 들어올릴 수 있었는지 통찰해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요요요요 데어데블 보너게인 영상에선 디즈니 플러스 구독권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3화 너무 좋았죠. 마블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만 해줘도 좋겠고요. 미키 세븐틴 분석 리뷰에선 원작 소설과 속편 소설 더하기 굿즈 풀셋을 드리는 이벤트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레드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미키 세븐틴에 대한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주는 평일 정규 컨텐츠들이 여러 편 예정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자주 놀러와 주십시오. 항상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용태 K였습니다.